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여기서 내려오는 A, B, C 파 중에 1, 2, 3, 4, 4의 반등 A, B, C가 진행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건데 뭐 내일 뭐 당장이야 뭐 올랐다가 누를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주는 한 며칠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나머지 며칠도 뭐 오를지 횡보할지 뭐 조정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 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20일 라인을 뭐 뚫으려고 시도를 하겠지요. 일단 20일 라인을 뚫으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 20일 라인을 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요 전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전고점이 한 번에 뚫리는 정도의 강한 상승은 놓기 어렵겠죠. 지금 당장 일단은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승 중이고 이 21선을 뚫으려고 이번 주는 당장 시도를 할 것이고 이 21선이 쉽게 뚫리면은 뭐 그 다음에 요 전고점을 뚫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내가 바라보는 키포인트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고 쌍바닥 찍었고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추세를 꺼 보면은 여기서부터 추세를 꺼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추세를 끄면은 이게 슈팅을 빼고 요 정도를 끄면은 이 추세, 방금 건 이 추세를 갖다가 뚫고 올라서게 되면은 이제 상승으로 가는구나 하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봐줘가지고 뭐 추세를 뚫는다 그러면은 요 제일 꼭대기를 연결한 요 정도 추세, 이거를 뚫을 때 이 추세를 뚫으려면은 3000이 넘어서야 되겠죠. 앞에 추세는 3000이 안 되지만은 이 추세는 3000이 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뭐 3000 언저리 올 건데 이 위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상승 추세로 바뀌려나 하다가 요 고점, 이 전 고점을 뚫고 요 갭을 메우면은 이제 완전히 고점으로 완전히 상방으로 돌아섰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을까.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도 뭐 커브 메탈 님이 요 갭을 안 메우면은 하방이라고 본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개인이 그래 본다는 뜻인데, 그래 되면은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많다고 나는 거꾸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갭을 메운다. 이 갭을 메우려면은 3100 돌파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100 전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꺼놨을 때도 요 정도 올라갈 것이다고 껐던 겁니다. 자꾸 안 주고 있는데 요 전후로 갈 것이다. 갭을 메울 것이다. 뭐 약하면 못 메울 수도 있겠죠. 여기 전고점을 미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약하면은.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요 전고점을 최소한 쌍봉을 칠 가능성은 높고, 조금 더 힘이 있다면은 요 갭을 메울 것이고, 조금 더 있으면 31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갭 메우는 거나 3000 뚫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3100. 이 3100을 뚫게 되면은 첫 번째 얘기를 뚫으면서 이 추세를 뚫으면서 이제 진짜 위로 올라가는가 보다. 그 다음에 3000을 뚫고 요 위쪽 추세를 뚫으면서 이제 추세가 위로 바뀌는가 보다. 그리고 요 전고점을 뚫으면은 이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갑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고 뭐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한 번에 뚫지는 않겠지요. 뚫을 시도를 하다가 한번 밀렸다가 재차 뚫고 올라가는 뭐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뚫고 올라간다면. 전제가 그렇습니다.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를 뚫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앞에 전고점도 물려 있고 전저점이 물려 있고 여기 전고점이 물려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이 갭이라는 게 또 있지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 부위를 뚫기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는데 뚫는 시도는 할 것 같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잘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뚫을 가능성이 뭐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당장은 갈 길이 뭐 구말립니다. 여기서 당장 이제 5일선 뚫고 올라왔지만은 21선도 뚫어야 되고 추세선도 뚫어야 되고 전고점도 뚫어야 되고 제일 고점 추세도 뚫어야 되고 뭐 뚫을 게 많죠. 이 저점도 뚫어야 되고 이 갭도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갈 길이 참 멉니다. 갈 길이 먼데 그거를 웬만하면은 뚫고 올라가는 신용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헷갈리게 만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상방으로 돌아섰다 정도 그 사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에서부터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단기 바닥을 찍은 것이다. 그리고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는 데서 이 추세에 뭐 장중에 부딪히고 올라갈지 내일 바로 뚫을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뭐 내일이나 모레는 이 추세를 21선은 뚫고 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갈 것 같아. 시총 순위로 바라보게 되면은 시총 순위도 뭐 비슷합니다. 시총 순위도 삼성전자가 7만원, 7600원인데 20일 라인, 볼린저밴드 20일이 가운데가 20일이죠. 볼린저밴드가 쭉 모였습니다. 5일선도 모이고 10일선도 모이고 21선도 모였습니다. 이 21선 전후에서 깨작깨작거리다가 지금 이제 변동성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에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보면은 지금 분위기상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삼성전자쯤 되는 대형주가 우리 시가총액 1위주가 한 달 반 동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옆으로 깨작깨작 기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 이동평균선을 수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는다면은 윗방향일 가능성이 좀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윗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윗방향일 가능성이 많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도 전저점이 있을 거고 여기 60일선이 있을 거고 여기 121선도 있습니다. 이 60일선이 맞나? 60일선이 맞고 여기 121선도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121선까지는 가겠나 싶지만은 뭐 60일 정도 헤딩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게 되면은 21선을 딛고 어제 금요일날 딛고 올라섰지요 이미. 예,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진작에 올라서 있습니다. 올라서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21선 근방에서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1선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시동을 걸은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지금 반등이 들어와서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21선을 향해 가려고 하는 중이고 볼린저밴드 하단선 밑으로 언더슈팅이 나왔다 올라오고 있지요. 언더슈팅이 나오면은 좀 세게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세게 올라오면은 요 저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은 21선 정도는 살짝 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뭐 바닥 찍고 돌아서는 뭐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장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개별 주가도 그렇고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진 개별주들은 많이 빠졌고 대형주들은 그래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하고는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여기를 바닥이다
이거를 쌍바닥이다. 그래서 위쪽으로 간다. 위쪽으로 가려면 일단 추세를 뚫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갭을 메우면은 위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갭을 메우면은 결국 3100을 도전하고 3100 언저리에서 깨작거리다가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3100 전후라 그러면은 뭐 3200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까지는 뭐 버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는 좀 버거울 것 같고 요 121선 라인 3150쯤 되겠지요. 이 라인 밑에까지는 뭐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크게 보면은 3050에서 3050이면 전고점하고 비슷하죠. 3050에서 3150 사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4,300억을 금융을 샀습니다. 기관이 5,900을 사서 쌍끌이를 냈지요. 그러다 연기금까지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외국인이 사고 연기금까지 사주면은 방향이 지금 위쪽으로 확실하게 잡은 거죠. 그냥 겉으로 봐서는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또 선물도 사고 콜도 샀습니다. 외국인 산 금액이 뭐 300억, 500억, 뭐 800억 이런 게 아니고 4,300억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며칠만 더 사주고 그 다음에는 파생으로서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밀어 올리고 뭐 주식은 팔아도 우리나라 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추세를 뚫을 때까지는 사지 않을까 하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약하다 그러면은 뭐 내일 당장 외국인이 팔면서 우리 주가가 이 올라간 양봉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지요. 그러면은 힘이 좀 약하다 볼 수 있는데 종가 기준입니다. 뭐 장중에는 눌렀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미국 장이 올라도 우리 장은 내리고 미국 장이 내리도 우리나라 장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디커플링도 아니고 커플링도 아니고 미국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우리는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다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 힘이 조금 세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폭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폭탄의 불씨가 완전 꺼진 거 아닙니다. 흥다 사태도 한 번 더 남아 있는 것 같고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사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한꺼번에 터지면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1987년 블랙먼데이 얘기 많이 하는데 블랙먼데이 사태 같이 뭐 툭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블랙먼데이 때 하루 만에 그래 빠지진 않았고 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해가지고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빠진다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빠질려나 뭐 하는 생각은 하는데 87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이 금융체제 자체가 상당히 다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이 거의 없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쉽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자기 그 금융에 있어 가지고 투자에서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미국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오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밑으로 급락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식을 매수를 하든지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올라가는 와중에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반 이상 자금을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을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주식이 암만 많이 들어가도 절반 이상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장에 대응을 잘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